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문지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요, 우리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생소한 그런 통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통증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그런 통증을 일으킨다는 그런 만성 통증 증후군입니다. 실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병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난치성 통증 증후군을 다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감히 뭐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 이 통증은 제가 제목에도 적어 놨지만 "죽음보다 더한 통증이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리고 제 환자분들 중에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경과를 많이 보이십니다. 근데 좀 치료가 된 분들도 어느 정도 잘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좀 저도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옆에서 응원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요번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분들께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제가 인제 저에 대해서 쪼끔 약력 소개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왜 약력 소개를 드리냐면, 인제 우리나라에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그 병 자체가 쪼끔 잘못 알려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거 이제 제가 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좀 연구하는 그런 국제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래도 이게 국제적인 표준에 이렇게 맞춰서 어느 정도 정보를 드린다, 요거를 그래도 저는 좀 자신 있게 고거를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고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계 통증 연구 학회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의 어떤 진단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정의를 만들고 그러는 연구 학회입니다. 인제 저는 거기서도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CRPS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인제 고렇게 약자로 부르는데, 요 CRPS라는 그 분과에 제가 속해서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오늘 좀 힘든 질환이긴 한데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예전에 어떤 그 아침 뉴스, 뭐 아침 이렇게 아침마당 뭐 요런 데서 어떤 유명한 가수 아이돌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았다, 이래서 좀 한동안 이슈가 됐던 그런 질환이기도 했어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RPS란 어떤 병인가? 음 우선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쳤어요, 환자가. 내가 인제 다쳤는데, 아니면 예정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뭐 다쳐서 받았을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가 나서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인제 뭐 나아야죠. 수술을 받고도 뭐 한 3주 정도 되면은, 그리고 뭐 얼추 한 2주 정도 되면은 상처가 다 아물면 나아야 됩니다. 통증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통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통증이 계속 남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증폭되는 그런 상황.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비정상적인 거. 이런 상황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은 인제 좀 의심되는 상황이죠. 나아야 되는데 계속 아픈 거. 근데 인제 모든 부위에 다 통증이 안 이렇게 계속된다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제 복부에 뭔가 이제 수술을 했는데 배가 계속 아프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그런 병이 있다던데 '나 그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인제 한다기보다는, 손이나 인제 다리 쪽을 수술을 하셨잖아요. 거기가 계속 뭔가 통증이 지속되면서 플러스 다른 인제 증상과 징후들이 계속된다면, 고럴 때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말초 부위, 상지나 하지 부분, 요런 데를 수술하고 고런 부위에 증상이 있을 때 있던 어떤 특정 부위에서 시작되는 그런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입니다. 부위 통증 증후군. 그래서 이 통증이 손상의 정도와 맞지 않게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주변에서 딱 보면 꾀병이라고 보기에 너무 이렇게 좀 쉽겠죠. 왜냐하면 또 인제 "나아야 되는데 왜 계속 아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나아야지, 계속 아픈 거 꾀병 아니야?" 인제 직장에서도 "인제 복귀해야지." 그랬는데 저도 "계속 너무 아파요. 좀 더 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병가를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데, 너무 아픈데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은 이제 다시 일을 못하 계속 이제 아프니까 일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들. 수술이 회복되고 상처는 나았는데 통증이 훨씬 더 심하고 오래 갑니다. 요럴 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꾀병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픈 겁니다, 계속. 근데 그냥 아픈 건 아니에요. 통증만 있다고 요거를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요건 절대 아니고 통증과 더불어서 요런 것들이 같이 보여야 돼요. 부어 있거나 그 부위가, 그리고 색깔도 변하고, 그리고 땀이 더 많이 나거나 피부가 축축하거나 털이 더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 위에. 그리고 손톱, 발톱이 막 이렇게 더 자라면서 이상 징후들이 보여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관절이 굳어서 뻣뻣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떨림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통증은 내가 평상시에 겪어본 통증하고는 많이 달라요. 굉장히 화끈거리고 자결통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자결통, 막 타들어갈 것 같은 통증, 감각 이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찌르는 것 같은, 그리고 막 전기가 치는 거 막 이런 통증들이 같이 동반됩니다. 요런 감각 통증, 되게 화끈거리고 찌른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그다음에 뭐 피부 색깔이 양쪽 손이 이렇게 달라요. 한쪽은 뻘겋고 한쪽은 그래도 정상이고, 다친 쪽이 당연히 뭐 달라지겠죠, 더. 땀이 더 많이 나거나 적게 나거나, 더 많이 부어 있고 다친 쪽이.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떨림이 동반되고 관절이 구축이 돼 버리기도 합니다. 조금 예시를 보여 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 환자들 사진이에요. 오늘 인제 그 비욘디 이렇게 라이브에 제 환자분들이 같이 만약에 들어오셨으면 저거 내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고 놀랄까 봐 제가 환자분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성함은 다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사례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이렇게 좀 달라 보이죠. 발인데 부종이 되게 심해 보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좀 달라요. 피부색도 다르고 부종. 네, 다리가 이제 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죠. 네, 다치고 나서 CRPS,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요 다리인데 뭔가 피부가 더 부어 있으면서 색깔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얼룩덜룩하면서 더 축축해 보이죠. 부종과 축축함이 동반됐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치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다치고 나서 오래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왔는데요. 다리 떨림이 되게 심해요. 이분이 이제 일부러 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리 쪽으로 통증이 지속돼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이 된 분인데 이렇게 떨림이 동반되고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다리 쪽으로 이렇게 또 막 연축 운동이 동반되고, 본인이 일부러 떨려고 떠는 거는 아니고요. 예, 통증과 함께 이렇게 떨림이 동반되는 그런 통증 증후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분도 양쪽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게 명확하죠. 피부 색깔이 좀 다르죠. 많이 달라 보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손톱도 한번 보세요. 여기 손톱이 여기는 되게 이분이 뭐 이렇게 청결에 있어서 되게 깔끔하신 분인데 보면 얼마나 이렇게 깔끔하게 손톱을 깎는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파서 못 깎은 것도 있지만은 손톱이 막 더 빨리 자라는 겁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관절도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그냥 똑바르게 예쁘게 펴지는데 손가락이, 여기는 뭔가 이렇게 굴곡되듯이 이상하게 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더 빨갛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본인이 통증을 설명을 하시는 건데 보면은 이렇게 좀 더 색깔이 빨갛고 떨림도 동반된다, 더 부어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손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좀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육안상으로요, 이렇게 명확하게 좀 보이세요. 예, 그래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프다, 나아야 되는데 계속 아픈데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부위가 이렇게 내가 나아야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면서 요런 증상들이 명확하게 동반될 때, 그때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만성 통증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많이 질문들을 올려주시고 있는데요. 실시간 질문 이제 조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FZ님께서 허리 디스크가 같이 있고 다리 통증이 신경 찝힘 때문인지 CRPS 때문인지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은 CRPS라고 하면은 물론 이렇게 다친 거를 내가 모르고 넘어가면서 CRPS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은 뭐 아주 가벼운 뭐 다친 그런 히스토리 그러니까는 그런 병력이라도 기본적으로 한번 다치긴 합니다. 다친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렇게 한번 빵 하고 다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친 정도, 규모에 비해서 통증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CRPS의 정의에서 만약에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게 명확하고 그리고 다리 통증이 신경 찝힘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다리 통증이라면 그러면 CRPS는 이제 CRPS는 아니다. 요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인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 통증 연구 학회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 빛깔 무지개 님께서 "온도 차이에 민감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네 겨울이 두렵다." 예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실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말초지가 굉장히 많이 민감해요. 차가워요 겨울에. 겨울이 되면 너무 춥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좀 여자분들이 쪼끔 더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아니고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레이노 증후군 뭐 요런 거 가능성도 있겠고 혈관 인제 혈액순환 뭐 그쪽으로 문제가 인제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저도 그래서 그쪽 관련 좀 건강보조 식품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산모와 상추님께서는 어깨 근막통 뭉친 느낌 요걸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지 요거는 근근막 통증 증후군 제가 예전에 그 약제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고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목하고 어깨 근근막은 한번 또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다음번 정도에 요거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끝나고 나서 같이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한번 들어와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망고 님께서는 비만이 통증에 영향이 큰가요? 통증에 영향이 굉장히 크죠. 비만이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도요. 유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요즘에 연구 결과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만도 그 유전의 또 영향이잖아요. 굉장히 많죠. 비만도 50% 이상이 유전이니까요. 뭐 비만은 더 크겠죠. 유전의 영향이. 체중 조절이 가능할 때 약이나 시술 효과가 더 오래 가는지 궁금하다 말고 말씀 주셨는데요. 실은 이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뭐 근거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얼마나 인제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뭐 체중 조절과 그러니까 몸무게를 뺐을 때 뭐 허리 통증이라든지 무릎 통증이라든지 1 킬로를 뺐을 때 무릎 쪽으로 가는 부하가 7 킬로 이상이 줄어든다라는 고런 연구 결과도 있고 확실하게 환자분들한테 체중 관리가 통증의 만성 통증을 이제 줄어들게 이제 조절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환자분들한테 체중 조절을 굉장히 인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뭐 심지어는 인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위험 요소가 없다면 체중을 조절하는 고런 종류의 약제들을 일부러 좀 뭐 어쩔 수 없이 비급여인 경우도 있지만 고런 약제들을 좀 처방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러브 투 다이 님께서 "신랑이 복통, 등 통증, 명치 통증이 심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소화기 내과에 가도 이상이 없다. 인제 요런 통증이 1 차성 통증이에요. 1 차성 통증이 원래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도 1 차성 통증이거든요. 이게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인을 아는 통증은 2 차성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것도 세계 통증 연구학회에서 분류를 한 거고요. 2 차성 통증은 그래도 내가 원인을 아니까 의사들도 원인을 밝혔고 원인을 밝혀 줬으니 고거를 우리가 치료하면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인을 모르는 경우는 환자도 답답하고 의사도 답답하고 뭐 증상이 악화돼도 뭐를 관리해야지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다 치료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복통과 등하고 명치 쪽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심혈관계 체크해 보셨겠죠? 심혈관계.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계실 테고요. 요런 거를 다 소화기 내과도 인제 가 봤다고 하시니까 요런 거를 내장 쪽을 다 확인을 해 보셨다라고 하시면 류마티스 쪽은 인제 뭐 혈액 검사 요런 걸로 또 확인이 될 테니까요. 뭐 통증이
통증의학과를 가셔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손이의 햇살님께서는 간헐적으로 피부에 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난다. 뭐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자율신경계 조절 쪽으로 뭐 조금 더 과도하게 뭐 좀 항진이 되어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땀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땀이 많이 나는 것도 감각 이상인가 싶어서 그거는 자율신경계 관련이 있는 거지 감각 이상 그러니까는 센서리보다는 자율신경계 그러니까는 ANS라 그래 가지고 우리 몸에 인제 신경계를 이루는 구성 단위가 3 개가 있어요. 자율신경계, 감각신경계, 운동신경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땀 분비는 자율신경계에 좀 지배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영향이 있고요. 어느 부위에 땀이 특히 많이 나느냐 그리고 그거가 얼마나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불편감을 주느냐에 따라서 뭐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 뭐 힘든 거에 따라 좀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차분한 초롱님께서는 통증 클리닉 첫 방문 때 보호자가 물어봐야 될 체크리스트. 글쎄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뭐 통증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선생님들마다 이제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뭐 그 힘들고 뭐 이렇게 좀 과하게 이렇게 뭐랄까 저희의 표현으로는 인베이시브하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막 깊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치료를 과한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보험이 되는 치료는 그만큼 근거가 많이 쌓여 있는 치료들을 보험을 하는 거고요. 보험이 되지 않는 치료는 근거가 인제 쌓여 있지 않은 아직은 좀 덜 쌓였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이렇게 도입이 되는 그런 치료들은 좀 보험이 아직은 안 되는 치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런 치료들은 좀 더 금액은 비싸겠죠. 뭐 물론 좋은 것들도 그중에 있어요. 그래서 인제 고런 거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장단점을 잘 설명을 하고 인제 환자와 같이 이야기를 해 가면서 장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좀 그러니까 환자가 결정을 무조건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거를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고런 단계가 한번 이렇게 있는 고런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근데 CRPS 얘기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맞아요.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도 좀 치료가 어려워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도 저도 인제 숄더 쪽도 한번 강의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쪽은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숄더도 그 어깨 쪽 환자분들 되게 많이들 계세요. 근데 서울대병원도 어깨 환자 많아서 근데 어깨는 좀 루틴하게 좀 놓는 주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거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하고요. 어떤 주사를 주로 놓는지 그것도 좀 이렇게 딱 기본으로 세팅 주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힘줄이 조금이라도 붙는 주사가 있는지. 근데 실은 지금까지 무슨 뭐 재생에 관해서 뭐 얼마나 재생이 리제너레이션 되게 핫하거든요. 미국도 가면은 매번 하는 게 리제너레이션이에요. 리제너레이션. 재생 주사인데 그게 재생이란 게 비싸요, 재생이. 그래 가지고 그게 인제 또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재생이라는 거를. 프롤로도 뭐 재생이죠. 다 재생. 보험도 안 되고. 뭐 요즘에 나와 있는 주사 중에서 그래도 인제 좀 괜찮은 주사들도 있긴 합니다. 저는 인제 콜라겐 주사 같은 거는 좀 권장을 해요. 찍찍이 주사 이렇게 딱풀처럼 그걸 쫙 놓잖아요. 이렇게 본드처럼 쫙 이렇게 붙여 주면은 저도 인제 우리 남편한테 놔 줬는데요. 여기 인제 우리 남편은 골프를 쪼끔 이렇게 땅치기를 치다가 여기가 찢어졌어요. 엘보라 그러죠. 엘보 여기 인대가 찢어진 거를 제가 초음파로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콜라겐을 쫙 놔 줬는데 3 번을 놔 줬더니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힘줄이 찢어진 부위에다가 그렇게 콜라겐을 쫙 이렇게 도포를 해 주면 그러면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스테로이드를 초반에 놓으면 그러면 확실히 통증은 쫙 줄어요, 초반에 놔주면. 근데 그런 경우 그 힘줄이 나중에 더 약해져서 같은 행위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운동을 계속 인제 신나서 하겠죠, 통증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힘줄이 약해진 상태에서 같은 운동을 계속하면 그 힘줄이 더 찢어지면서 나중에 인제 더 크게 후회를 하시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가 필요하지만 힘줄을 더 조금이라도 붙여주기 위해서는 콜라겐, 재생주사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뭐 DNA 주사 이런 것도 도움은 되는데 DNA보다는 이제 콜라겐 주사가 좀 더 힘줄을 쫙 붙여주는 데는 딱풀처럼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디스크와 사고 발생한 회음부 통증으로 아이고 요거는 좀 많이 아프시겠네요. 리리카를 아침 저녁으로 먹은 지 5년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러면은 사고가 꽤 크게 났네요. 비가 오거나 감기 등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화끈거린다. 그리고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이거는 정말 신경병성 통증이네요. 날씨와 컨디션이 통증과 연관이 있을지, 네, 당연히 있습니다. 날씨와 컨디션, 통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나 저렇게 딱 저기압으로 넘어가는 고순간, 그러니까 비가 막 올 때도 물론 아프지만 이렇게 그 나의 몸이 그 기상청이다 이렇게 늘 많이 환자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환자분들마다 오히려 더운 날씨가 더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저기압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들 계시죠. 그게 이제 신경병성 통증 환자들, 예, 특징이 또 많이들 그렇고, 또 예전부터 할머님들 우리 무릎 관절통 왜 그렇게 많이 아프다라고 또 많이 말씀하셨었죠. 네, 날씨 연관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 우리 CRPS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RPS의 4가지 증상 범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딱 봐도 이제 다르구나라고 보이시죠? 그 정상적인 그런 그냥 매끈하고 예쁜 다리는 아니고 조금 보면은 더 이제 부어 있고 여기도 보면 조금 색깔도 더 빨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환자 사례를 좀 몇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분들 많이 계세요. 또 우리 그 대안에 우리 그 건아들 20대 그 보면은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서 보면은 이 군장 착용하고 이렇게 막 행군을 그렇게 하면은 이게 되게 무겁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를 착용하고 막 이렇게 걷다가 훈련하다가 넘어지면 또 다칠 수 있겠죠. 다치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23세였고 그리고 이전에 통증 관련 치료 병력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훈련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 CRPS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다친 규모에 비해서 내가 아픈 게 좀 과도하게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나 꾀병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주변에 인제 인식을 좀 신경 쓸 수도 있잖아요. 그 환자분마다 다르겠지만 '나 왜 이렇게 아프지?' 이게 내가 좀 고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 인정을 안 해 주는 고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빨리빨리 진단이 돼서 치료가 빨라지면 좋겠는데 예,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첫 번째로 안타까운 점입니다. 보면은 인제 이분 같은 경우도 4개월 전에 다쳤어요. 군대 인제 군장 착용하고 훈련 도중에 넘어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인제 넘어져서 너무 아파하니까 발 쪽으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히 골절은 없었고 뭐 별다른 뼈의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대가 이제 염좌가 된 거죠. 다친 거죠. 뭐 "인대가 보통 늘어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아파하니까 이제 군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리고 기부스를 인제 3주 정도 인제 인대 염좌가 되면 고 정도 착용을 하거든요. 반기부스 착용했다 그러죠. 고렇게 착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고 반기부스 제거를 했는데도 계속 부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종도 다리 쪽으로 계속 있고. 근데 뭐 인제 기부스 잠깐 고렇게 착용하고 뗐을 때 살짝은 부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냥 고렇겠구나.'라고 생각은 한 거죠. 근데 2 개월간 그 이후에도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군병원에서 뭐 진통제 주고 뭐 이런 물리치료하고 이러면서 치료를 한 거죠. 근데도 안 낫는 거죠. 통증은 계속 오히려 더 악화되고 발 쪽만 아팠는데 걔가 점점 뭐 이렇게 종아리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종도 계속 부어 있고 최소한 부종은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도대체 그럼 허리에서 내려가는 뭔가 척추에 의한 통증인가?' 이렇게 군병원에서 의심을 했겠죠. 그래서 허리에 뭐 엑스레이, CT, MRI 다 찍습니다. 근데 이상 소견이 없음 군병원에서는 이렇게 인제 결론이 났고요. 군병원에 계신 선생님이 신경과 선생님이셨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근전도 신경전도를 막 이렇게 해 봤어요. 근데 그쪽도 뭐 "신경 손상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는다." 요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서는 군병원에서 한 4 개월 정도가 이렇게 인제 넘어간 거죠. 4 개월 정도가.
그래서 이 4개월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통증센터에 오게 됐습니다. "이상하다. 이거 CRPS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래서 오게 됐고요. 환자의 통증은 발이 우선 가장 많이 아파요. 근데 화끈거림, 이 화끈거리는 통증이 자결통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아픈 통증이 화끈거리는 통증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타는 듯한 통증이 제일 아픈 통증이죠. 그 숫자 통증 등급 8 점, 9 점, 10 점이 타는 듯한 통증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는 통증보다 더 심한 통증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이런 통증을 실은 뭐 아이를 낳는 통증은 그래도 인제 아이를 낳는 그 하루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런 통증을 매일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리고 찌르는 통증도 인제 뭐 "간간이 온다." 이렇게 환자분은 얘기를 했고, 오른쪽 발을 봤더니 부종도 있고 색깔은 빨갛고 얼룩덜룩하고 발등에 털이 막 숭숭숭 더 자라 있고 피부는 축축하고,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 봤더니 왼쪽하고 비교해서 오른쪽 하지가 부어 있는 그 연부 조직도 부어 있었고 뼈도 이렇게 쪼끔 더 그 미네랄이 빠져 있는 그런 느낌. 네, 요렇게 있었습니다. 요런 상황. 그래서 이분은 '아 CRPS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CRPS 쭉 검사를 다 진행을 했죠. 요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CRPS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CRPS 우리나라에서 CRPS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희귀 질환에 들어가요. 희귀 질환으로 인제 얘가 분류가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래도 의료비 혜택이 있어요. 우리가 암 환자로 이제 진단이 들어가면은 암도 이제 중증 질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비 혜택이 있는 것처럼 뭐 실은 CRPS 진단을 안 받고 그냥 CRPS가 아니고 의료비 혜택 안 받는 게 더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인제 CRPS 진단을 받고 쭉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 CRPS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의료비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럼 10% 예 정도만 이제 지불을 하고, 보통 의료보험이라고 하면은 33 에서 뭐 8% 뭐 요렇게 우리가 지불을 하잖아요. 근데 CRPS는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10%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의료비로 지급을 하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희귀 질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측 하지에 대한 CRPS 검사를 쫙 진행을 했죠. 그래서 5개월째 결국에는 CRPS 1형으로 확진을 한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쯤 바로 확진을 하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인제 이렇게 쪼끔 군병원에서, 근데 이거 되게 빨리 이분은 확진한 편이에요. 보통 CRPS 진단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9개월, 10개월은 걸립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군병원에서 빨리빨리 인제 좀 절차를 밟아줘서 의심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나마 5개월째 진단을 했던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동물 사랑해 님께서 또 인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5년 전에 발목 쪽 종아리뼈가 골절이 됐는데 캐스트를 잘못하고 나서", 그러니까 요 캐스트 그러니까는 기부스 있잖아요. 요런 것도 그 CRPS가 다치는 것도 CRPS의 원인 중에 하나지만은 이렇게 수술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수술하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캐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을 조이는 그런 행위를 좀 하고 나서도 CRPS가 오는 고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캐스트를 좀 하고 나서 CRPS가 생겼습니다. 엄지발가락 쪽에 바늘로 막 70개 80개가 동시에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당기는 통증. 약물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트라마돌은 부작용 때문에 못 먹고, 예 트라마돌 부작용 경험을 초반에 하시는 경우 잘 못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울렁거리고 구역질하고 토하고 요런 거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 있죠. 뉴론틴 신경통 약만 지금 드시고 계신데 주사 치료해도 그때뿐이다. 실은 CRPS는 주사 치료가 보조 치료에 해당하는 거고요. 약물 요런 먹는 것도 보조 치료입니다. 원래는 재활 치료랑 직업 치료를 하셔야 돼요, CRPS는. 네, 그쪽이 주된 치료입니다, CRPS는. 더 해볼 다른 치료가 있을까요? 근데 CRPS는 조런 통증을 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기능이 또 어떤지 요런 것도 평가가 중요합니다, 기능. 네. 그래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척수신경 자극기 같은 걸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CRP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활 치료, 그리고 작업 치료, 그리고 또 직업 치료, 요런 종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종류의 치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에 비해선 심한 것 같지는 않다. 아유, 그래도 되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십니다. 네. 그런 것 같진 않지만 통증 강도는 심하면 7-8점 정도인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 치료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네. 그래서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래도 희귀질환 뭐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진단 자체가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여차하면 잘못하다가 꾀병 소리 듣기가 딱입니다. 왜냐하면 다친 거의 규모에 비해 뭐 아파하는 게 너무나 크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너 이거 꾀병 아니야? 왜 다시 뭐 회사에 안 나와?" 이 소리 듣기가 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단을 이렇게 정말 잘 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났는데 뭐 골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질환이 생겨서 만성 통증으로 몇 년을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 뭐 요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몇 년을 아파하는 거지? 뭐 골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몇 년을 왜 병원에서 치료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잘못하다 소송에 걸리는, 뭐 같이 소송을 붙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진단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 통증 연구학회 부다페스트, 헝가리 그 수도잖아요. 부다페스트의 진단 기준, 여기서 인제 진단 기준을 이제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만들었어요, 2007 년도에. 요 진단 기준을 가장 이제 우리가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2021 년도에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요거를 인제 요렇게, 요럴 땐 요렇게, 저럴 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또 합의 지침을 또 일부 만들었습니다. 요 이제 그룹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렇게 요 두 가지를 준용을 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마다 통증도 다 다르고요. 현재 기능도 다 다르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시기별로 다 그게 변화가 또 됩니다. 그거를 각각 평가해 줘야 돼요. 임상 증상이 다 다르다. 그래서 뭐 병원에 내원했을 때 환자 상태를 전부 다 평가를 해서 우리가 치료도 들어가야 되고 개별적으로 맞춤 평가를 하고 맞춤 치료를 들어가야 된다. 뭐 요런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의 진단을 위해서 이만큼 해야 돼요, 이만큼. 검사. 이만큼. 이만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기까지 최소 한 달, 길게는 뭐 그래도 평균 한 달 반, 뭐 길게는 몇 개월, 수개월 요렇게까지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시자마자 인제 부다페스트 뭐 CRPS 테스트하고요. 그다음에 사진 찍고요. 좌우측 인제 뭐 손이면 손 이렇게 양쪽 다 보이게 이렇게 하고 찍고요. 발도 이렇게 다 보이게 찍고요. 그리고 밝은 곳에서 피부색이랑 부종 다 보이도록 찍어야 되고, 감각 검사해야 되고, 적외선 체열 촬영, 삼상골 스캔, 땀 분비 이상 검사, 그다음 당연히 혈액 검사 해 봐야 되죠. 엑스선, CT, 그다음에 뭐 골감소증, 만약에 1형하고 2형 구분하려면 근전도, 신경전도, 또 뭐 연부 조직 초음파 이런 거 봐야 돼요. CRPS는 두 가지 A형으로 나뉘고요. 두 가지 A형인데 그중에 1형은 신경의 손상이 없는 거고요. 1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80%.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형이 어떻게 보면 치료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더 모르니까. 2형은 신경 손상이, 말초 신경 손상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신경 손상이 있는 형이에요. 2형은 그래도 원인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1형은 원인이 인제 명확하지 신경 손상이 아예 없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삼상골 스캔입니다. 삼상골 스캔에 이렇게 다친 쪽과 다치지 않은 쪽 보시면, 다친 쪽으로 요렇게 뭔가 더 까맣게 보이죠. 흡수가 더 많이 되고 있는 요런 삼상골 스캔 소견이 보이게 되고요. 적외선 체열 촬영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다 한쪽 다리가 거의 뭐 이거는 냉동발처럼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거 달려 있는 발입니다. 훨씬 차갑게 있는 발처럼 보인다. 이분은 좀 오래된 CRPS 환자기는 해요. 아픈 우측 하지가 좌측보다 훨씬 차가운 요런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요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CRPS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뭐 네. 다양한 발생 원인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걸 뭐 언제 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지루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조직이 우선 다쳤으니까 손상됐을 거고, 뭐 신경이 손상되는 이형도 있고, 거기에 염증이 또 같이 올라왔고,
그 염증에 인제 환자별로 다른 말초 감작, 예민도가 인제 같이 올라오고 예민도가 변하고 더 예민해지겠죠. 거기에 인제 그 조그만 신경들이 그 예민한 염증에 또 반응하면서 또 신경병이 생기고 그 예민도가 막 뇌로 전달이 되고 거기에 아까 땀 분비가 더 난다 그랬죠. 교감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감신경의 변화가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제 이쪽이 인제 이쪽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통각 가소성. 인제 나의 뇌가 통증을 되게 예민하게 느끼는 겁니다. 통증 회로가 인제 예민하게 변하는 거. 요걸 통각 가소성 통증이다. 요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신경염증. 그러니까 통증을 인지하는 신경 회로에 염증이 생겨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되게 인제 취약한 신경계가 되는 거죠. 내 몸을 내가 공격하네요. 이제 나의 통증을 인지하는 신경계를 내가 스스로 공격하는 그런. 그다음에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결국 CRPS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수술을 해도 대부분은 다 잘 괜찮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CRPS가 그중에 아주 드물지만 일부는 CRPS가 걸리는 거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뭐 다 CRPS가 오는 건 아니고 아주 드물게 CRPS가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CRPS는 난치성이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난치성입니다. 왜 난치성이냐? 문헌을 찾아보면은 문헌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진단 후에 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1년 뒤에 완치가 될 가능성은 20% 보다 낮습니다. 낮고 80% 이상의 환자들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일부는 통증이 꽤 호전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비슷한 통증을 1년 뒤에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어느 분들은 통증이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CRPS라는 질환이 팔에 생겼을 때 반대쪽 팔로 가기도 하고요. 뭐 다리로 퍼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퍼지는 그런 통증에 마치 얘가 암도 아닌데 뭐 통증의 전이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 차성 통증의 치료가 특히 어렵다. 원인을 알면 좋겠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통증. 얘가 1 차성 통증인데 이런 통증의 치료가 특히 어렵다. 원인 파악이 안 되니까 제거도 어렵다. 같은 진단이더라도 환자마다 증상이 너무 다양하다. 같은 CRPS 환자라도요. 어떤 분은 자결통이 심하고 어떤 분은 떨림이 심하고 뭐 어떤 분은 색깔 변화가 심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보면은 땀 분비가 나는 게 심하고 다 증상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환자마다 증상이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또 치료가 그만큼 또 많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유전 요인, 정신적 요소, 스트레스, 사회 요소, 통증 민감도. 그러니까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가정 환경 뭐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받고요. 결국에는 만성 통증이 인제 CRPS라는 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결통 아이를 낳는 그런 통증을 맨날 겪는다고 상상을 해 보면 얼마나 파괴적일까요, 나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런 거는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나의 삶을 굉장히 황폐화시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나의 인제 멘탈과 결합을 하면 이렇게 멘탈이 되게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걸 이겨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뭐 멘탈이 강하더라도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이겨나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과 결합해서 개인별로 인제 다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거를 잘 지지를 해 주고 이겨낼 수 있게끔 요거를 잘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주변에서 잘 해 줘야 되고요. 또 이거를 또 의사들이 또 함께 해 줘야 되는 게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다학제 접근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인제 쪼끔 또 질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인테일 님께서요. "이 병이 신약 개발 기대도 되게 힘들다." 맞아요. 지금 요즘에 만성 통증 관련해서 이제 좀 신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25년 만에 최초로 진통제 하나가 이제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뉴스에서도 뭐 "이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거 뉴스에도 있을 거예요. 막 그거에 따라 막 주가가 막 이렇게 막 요동치잖아요, 어떤 제약회사에.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미국에서 승인난 신약에 또 유사한 기전을 가진 뭐 그런 약제가 또 막 개발될 그런 예정에도 있습니다. 그런 약제들이 개발이 되면 그러면은 또 우리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 환자들한테도 사용을 써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CRPS 환자에게 다 도움이 된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CRPS 환자가 다 동일하게 증상을 똑같이 갖고 있지 않아요. 다 똑같은 증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그래도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당뇨, 혈당이 여기 이상으로 높다. 요게 기본적으로 공통이고 여기 아래로 떨어뜨려야 해. 요런 되게 대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CRPS는 물론 당연히 통증 있습니다. 근데 이 통증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 옆에 딸려 있는 기본적인 증상 징후들도 4 가지 뭐 범주에 나눠서 막 다 각각 갈립니다. 그래서 하나 약을 개발하더라도 어떤 CRPS 환자는 되게 잘 듣고 어떤 CRPS는 안 듣고 이게 다 제각각으로 갈릴 거예요. 그래서 뭐 써볼 수는 있겠지만 모든 환자에게 다 잘 되는 거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이 나누 님께서는요. "갑자기 통증이 있다. 심장이 두근두근하다. 숨이 가빠질 때가 있다." 이럴 때 호흡법이요? 글쎄요. 이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숨이 가빠진다. 저는 근데 실은 인제 뭐 호흡법을 말씀을 뭐 드린다기보다는 실은 저는 약 처방을 쪼끔 이럴 때는 해 드렸었기 때문에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그 베이조베갈 쪽으로 이거는 이제 미주신경계 쪽으로 뭐 이렇게 좀 자극 증상이 있다든지 그쪽에 흥분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안구를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안구 마사지. 그러니까는 어 요 요즘에 또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굉장히 또 잘 가르쳐 주잖아요. 미주신경. 네, 미주신경 검색을 한번 해 보시고요. 미주신경 마사지 요렇게 쳐 가지고 한번 고쪽으로 한번 검색을 해서 지식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통증 그 학회에서도 많이 강의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호흡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고거가 좀 더 인제 뭐 많이 요즘에 뜨고 있는 그런 그 캄다운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쪼끔 더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CRPS는 다학제 치료 접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RPS 진단을 그 통증 센터에서 되게 많이 주로 해요, 통증 센터에서. 통증 센터에서 하는데 그리고 통증 센터에서 진단을 한 다음에 통증 시술하고 경구 약물 복용을 하죠. 환자 교육도 합니다. 물론 환자 교육도 하는데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정신적 지지요법 해 주시죠. 근데 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CRPS 환자들의 초기도 그렇고 중기도 그렇고 만성기가 돼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재활과 운동이에요, 재활과 운동.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그래서 기능을 빨리 회복시켜 주는 거.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증은 만성화돼요. 만성화되고 치료가 많이 어렵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쪼끔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하긴 해요. 통증 시술도 다양한 걸 합니다. 교감신경 뭐 차단도 하고요. 케타민도 주입을 좀 정맥으로 하기도 하고 초기에 골감소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그런 약물을 정맥 주입하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는데도 많이 아파하실 때는 척수신경 자극기를 삽입하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런 것들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CRPS 환자들이 다 이런 시술에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환자들이 또 여기에 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CRPS 환자들은 재활과 운동 치료를 진행을 하셔서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모두 공통입니다. 네.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를 이렇게 좀 더 보여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도 젊은 남자분이네요. 2년 전에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골절이 됐네요. 다섯 번째 발가락. 그래서 깁스를 4주 착용했어요. 수술은 안 했어요. 요쪽이었고요, 요쪽 발.
통증 부위는 요쪽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4-5 번째 발가락. 근데 보면은 뭘 보시면 되냐면 이분이 와 가지고 양말을 인제 외래에서 제가 벗어서 보여주세요 해서 보여줬는데 2년 전에 넘어지고 와 가지고 통증센터에는 7 개월째 온 거예요. 다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왔는데 그만큼 인제 진단이 늦어진다라는 거죠. 진단이 늦어졌다. 근데 보면은 색깔도 뭐 양쪽이 비슷해 보이고 붓기가 더 심한가? 근데 약간 더 붓기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 보시면 여기 양말 자국이 다르죠. 양말 자국이. 이쪽 다리가 인제 아픈 다리인데요. 양말 자국이 요렇게 다른 것도 이제 요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요런 것까지 이제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이쪽 다리가 쪼끔 더 연부 조직이 좀 더 붓기가 있긴 하구나.' 요런 거를 보면서 인제 체크를 했던 고런 환자분이 되겠고요. 보면은 피부색이 인제 본인 얘기로는 좀 더 다르다. 뭐 "더 까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쪽이 더 화끈거린다. 아픈 다리가 더 축축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초기에 처음 왔을 땐 통증이 막 7.8 점이다. 이렇게 "되게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다치고 나서 7 개월째 왔어요. 왔는데 통증센터에 왔고 좀 진단이 늦었죠. CRPS 검사를 했고 검사하는 게 2 개월 걸렸습니다. 2 개월 걸렸고 그래서 결국엔 다치고 나서 9 개월째 돼서야 결국에는 1형 CRPS 1형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뭐 별다른 시술을 크게 많이 했다기보다는 치료를 인제 13 개월 정도 쭉 꾸준히 하면서 약물 복용도 하고 시술도 하고 이러면서 통증 점수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평상시에는 3 점. 근데 가끔 되게 심해질 때가 있다. 특히 저녁에가 좀 더 나빠지는 것 같다. 30분 이상 이렇게 좀 힘을 주면서 걷고 나면은 통증이 확실히 좀 더 나빠진다. 요렇게 얘기를 했고 고렇게 나빠질 때는 5.6 점까지 올라갈 때가 있긴 하다. 요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붓기는 처음보다는 확실히 좀 줄었다. 색깔 변화도 확실히 줄었다. 되게 심한 통증도 확실히 줄었다. 그리고 통증 양상도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화끈거리는 통증 이런 게 위주였다면 현재 통증은 좀 치료를 하고 나서는 저리고 시린 통증 위주로 이렇게 좀 바뀌었다. 근데 인제 그 통증이 심한 통증으로 변할 때는 인제 화끈거리는 통증으로 변한다. 날카로운 통증은 좀 가끔 나타난다. 요런 식으로 통증 양상이 인제 변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다리 인제 많이 이렇게 떨었던 그분 같은 경우도 쪼끔 늦게 통증센터에서 내원을 하셔서 증상 발현 9 개월째 와서 그래서 11 개월째에 인제 결국에는 CRPS 확진을 했던 분이고요. 1년 동안 통증 치료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실은 처방을 해서 좀 드셨어요. 다리 떨림이 심해서 근이완제까지 인제 좀 또 처방을 좀 했고요. 근이완제 좀 같이 드셨고요. 신경 차단술도 좀 열심히 했지만 통증이 잘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척수신경 자극기를 삽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척수신경 자극기가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척수신경 자극기를 삽입하고 한 달 있다가 인제 다시 외래에 오셨는데 통증 점수가 첫 내원 당시에는 뭐 완전 8.9 점이었는데 신경 자극기 효과가 가장 좋았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한 달 뒤에 오셔서 통증 점수가 0이 됐어요. 0 점. 그리고 통증이 저기압으로 날씨 바뀔 때 확실히 나빠진다. 2 점, 3 점까지 올라간다. 잘 때 약하게 기계를 틀고 잔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는 제가 혹시 몰라서 좀 처방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마약성 진통제 그냥 본인이 딱 끊어 버렸어요. 끊어 버리고 통증 심할 때는 트라마돌 그냥 쪼끔 복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렇게 처방을 해 드렸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환자 사례 4 번까지를 좀 볼 건데요. 이분도 아까 보여 드렸던 그분입니다. 이분은 보행자 교통사고였어요. 이렇게 길 가다가 보행자 교통사고라고 하면 걷다가 인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쾅 하고 부딪힌 그런 경우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얼굴부터 상지, 허리, 하지까지 쫙 이렇게 차가 부딪혔고 30 분간 그 당시에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다행히 골절은 없는데 손목 인대가 손상됐고 손목 부종도 되게 심하고 손목 쪽으로 인제 전부 다 문제가 생겼네요. 3 주간 방기부스를 착용했다. 그러면서 인제 손이 인제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온 거죠. 어 4 번째, 5 번째 손가락 타는 듯한 통증
피부색 변화, 부종, 3개월째 근전도, 신경전도 실시했는데 그 당시엔 이상 소견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인제 피부색 변화 이상하죠. 그리고 부종, 통증으로 움직임, 이렇게 관절도 확실히 꺾여 있는 것도 명확하잖아요. 이분은 증상 발현 8개월째, 되게 쪼끔 늦어졌죠, 진단이. 교통사고 9개월째 통증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CRPS 검사하고 뭐 골스캔도 하고 이런 검사 전부 다 했죠. 전부 다 해서 결국에는 우측 상지에 CRPS 1형 확진을 했습니다. 예, 확진을 했고, 네, 확진을 했고요. 통증 양상은 1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실시를 했고, 저리다 시리다, 통증이 심할 때는 화끈거린다, 베인다, 뭐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시네요. 에어컨 선풍기 바람에 통증이 오히려 더 악화된다. 그래서 여름이 더 뭐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추운 날씨도 물론 힘들지만. 그래서 신경 자극기를 이분도 좀 삽입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 아파할 때는 결국엔 또 신경 자극기를,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해서 좀 그래도 손 상태가 1년 지나서 많이 호전이 된 고런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CRPS 환자분들도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분도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CRPS 환자분이세요. 피부가 되게 건조해서 이렇게 각질이 막 올라온 그런 CRPS죠. 직장 근무 중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척골 이렇게 팔꿈치를 쾅 하고 찍은 거예요. 척골신경 수술을 받았고 11개월 뒤에나 통증센터 오셔서 2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 손상이 있는 그런 CRPS죠. 여기 보시면 각질이 어마어마하게 막 올라와 있는 그런 왼쪽 손의 상태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손가락이 또 이렇게 다 펴지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제 환자분인데 되게 조금 안타까워서 빨리 치료를 잘 해 드려야 되는데, 예, 그런 분 중 한 분입니다. 1형으로 지금 진단을 좌측 손을 받았고, 오른쪽 손도 지금 좀 아파하세요. 뭐 떨림도 같이 있고요. 하지 쪽도 좀 통증이 같이 있고, 예, 요렇게 관절 구축이 있고 손톱도 많이 자라서, 예, 그래서 앞으로 척수신경 자극기를 삽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분도 다리 쪽으로 보행자 교통사고로 CRPS 진단했고요. 그리고 팔 쪽으로도 또 이게 좀 퍼지는 CRPS가 된 거죠. 네. 근데 인제 CRPS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또 되게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는 게, 두통, 전신 통증, 수면 장애, 소화 장애,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강한 마약성 진통제만 일부 통증을 완화시킬 뿐, 우울감, 무력감, 불안감, 상실감, 자살 충동, 이런 것까지 느끼게 되거든요. 네. 다학제 치료 접근이 중요하다. 특히 재활,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접근, 네, 요런 것들을 같이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강조를 드리면서, 예,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건 인제 결국 CRPS가 생겼어요. 뭐 유전적 요인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생겼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겼어요.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생겼는데. 예.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나의 시작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치료를 인제 하면 되는 거고, 옆에서 환자분의 그 치료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주일에 1%씩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1 년이면 50%씩 증상이 호전되도록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치료를 시작하면 가장 빠른 시작인 거를 명심하고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좀 무거운 주제 CRPS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아니면 목 쪽, 요쪽으로 좀 주제를 잡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